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 논술 문제도 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미분과 적분 문제, 구체적으로는 미분 가능성과 정적분 문제가 문제 1번이고요. 미분, 적분 중에서 특히 미분 문제, 구체적으로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극값의 판별법 문제가 문제 2가 되겠습니다. 모의 논술 문제는 이번 경우에 6월달 평가원 시험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적분은 수 2의 적분, 다항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만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제시문, 유리함수에 대해서 나왔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극한값이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양끝값을 대입해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를 했네요. 이건 이제 수학 2까지의 정의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설명하면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자, 정삼각형이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빨간색이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있고 각변의 길이는 1이고 요 밑에 원점하고 점 X축 위에 점 D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 P라고 불렀는데 움직이는 점이 요 정삼각형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점이 구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 정삼각형 위를 움직이고요. 시작은 A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이 0일 때 시간 T에 움직인 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긴 X라고 썼지만은 요 FT 값으로 그렇게 위치가 정해지는 그런 규칙성을 따르는 점 P가 있고요. G라는 함수는 넓이 함수인데, 자, 요 밑에 삼각형,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G 함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여기 1이고요. D점이 요 X축 위에 1,0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높이 값이 실질적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겠지요. 자, 논제 1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논제 1은 논제 2와 논제 3을 풀 때 도움이 좀 되고, 그 상황을 이해했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질문인데, 자, 점 P, 조금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점 P가 A부터의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점. 저 요 그림으로는 한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되고, 그렇겠네요. 자, 2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구하여라. 시간을 모두 구하여라. 그렇게 됐네요. 제한 조건도 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더 자세히 보면, 자, 제한된 시간이 0부터 5분의 7 시간이니까 5분의 7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지금 거리로 환산하는 함수가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부분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 그 거리로 15분의 7을 계산해 보면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리 기준으로
0부터 7 사이에서 A로부터 거리가 2분의 1 되는 그러한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 위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0부터 7이라는 얘기가 삼각형을 한 번 돌게 되면 3만큼 거리 움직이니까 한 바퀴 돌면 3, 두 바퀴 돌면 6, 그리고 7이니까 두 바퀴 조금 더 돌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2분의 1이면 처음에 요 밑에 점부터 볼게요. 자,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서 여기 부분, 요 점에 있을 때의 거리는 물론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요 위치에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2분의 1에다가 3 더한 값, 2분의 7이네요. 그거 되겠고, 또 한 바퀴 더 돌고 한 1만큼 더 가니까 거기 2분의 1에다가 6을 더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값이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 P 위치, 먼저 요 P 위치에 있는 그 거리 값이 되겠고, 윗부분, 요 점에 있을 때도 A부터 거리가 2분의 1 되니까 그 점에 위치하려면 거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A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위치 되는 거니까, 자, 여기 1, 1. 그래서 이 길이가 2만큼 된 상태에서 2분의 1만큼 더 가면 되네요. 그러면 요 나머지가 2분의 1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2. 즉 2분의 5 되고, 한 바퀴를 더 돈 다음에 이 위치에 올 수도 있으니까 2분의 5에다가 3을 더한 값, 2분의 11 되겠네요. 그 값도 그 거리에 있을 거리도 그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도 요 P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t로 전개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해놓은 2분의 1을 요 ft에다 대입해 가지고 시간 4분의 1을 구했고, 나머지 점들도 다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대응되는 시간을 구하면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논제는 이제 본 질문에 해당되는데,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네요. 다항함수 구하면 뭐 마이너스 1의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다항함수 구하여라 라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A하고 B에서 극값을 갖는데 A, B는 안 알려줬네요. 두 번째 항등식이 있는데 이 항등식 좀 길게 보이지만 마이너스 4 이후는 요거는 지금 숫자니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적분이 있는 그러한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사실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형태가 있으면 양변 미분해서 뭐 좀 지워지는 캔슬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왼쪽 미분하게 되면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공인식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할 테니까 소문자 HX가 되고요. 자, 이 우측의 첫 번째 항을 미분하면 X 미분하고 H 갖다 붙이고 X 내버려 두고 H 미분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뒷부분은 다 숫자니까 미분하면 0 되고요. 나머지 부분 미분하면 다항함수의 미분이니까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커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고요. h하고 h가 지워집니다. 양변에 x가 0이 아닐 때 이거 x로 나눠주게 되면 2차 함수가 되고, 다행히도 10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공통인수로 묶고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계산 과정은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했을 일이라고 생각돼서 계산은 생략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극과 후보지요. 자, 미분에서 0 해보면 3분의 1하고 5분의 2가 나오고, 3차 함수일 테니까 미분에서 2차 함수 되는 거로, 3차 함수의 경우는 미분해서 서로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게 극대 극소가 바로 되잖아요. 그건 미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 x점을 구했고, 또 h 미분이 요 2차 함수니까 요 2차 함수를 적분해서 상수값 빼고 나머지 거의 h를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h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거의 다 구했는데 요 상수값만 지금부터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값 결정하려면 두 번째 항등식에서 우리 조건, 여기 지금 A하고 B 찾은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뒷부분의 상수를 완전하게 결정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자니 내가 지금 표시했던, 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하면 요 네모, 요것만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A하고 B는 금방 지금 구했지요. 자, 요 적분 구간도 나왔네요. 자, 요 g라는 함수만 구체적으로 찾아서 적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라는 함수 여기 나와 있는데 적분 구간이 3분의 1부터 5분의 2니까 이번 참에 g라는 함수를 다 구해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구간일 때 g 함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g 함수는 앞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삼각형의 넓이를 g 함수라고 불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x축으로 여기 1이라는 요점이니까 여기는 0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항상 1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요 높이값에 의해서 넓이가 완전히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높이는 자 2분의 1 했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1은 밑변의 길이고요. 이게 높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B점까지의 높이가 지금 문제에 주어지기를 2분의 1로 주어졌어요. B점이라는 점을. 그리고 요만큼 여기 B부터 P까지의 거리, 그 거리만 계산해서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높이가 나올 테니까요. 자, 그 높이 값은 원래 거리 함수에서 A부터 B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길이가 FT거든요. FT니까 거기서 1만큼 빼면 그러면 요 길이죠. 그래서 FT에서 1만큼 뺀 것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높이를 계산해서 정돈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g라는 함수를 구하는 영역에서 구했고 4-8t는 다행히 여기 지워지게 돼 있네요. 그러면 4t-1을 정적분하면 되겠고요. 요 앞에 있는 a하고 b를 대입해보면 1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225. 계산이 조금 많은데요.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도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요 계산을
되도록이면 깔끔하고 정돈을 잘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그런데 15제곱으로 해서 분모 있는 것 지워지고 정돈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계산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라는 의미에서 산수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자, 지금까지 저 맨 위쪽을 보고 있는데 요만큼 값이 7이라는 거 찾았어요. 그럼 이제 거의 H 함수 찾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 왼쪽 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빨리 대입해 보면 H1 값을 빨리 계산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1 값 대입하면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마이너스 45에 44니까 마이너스 1 되거든요. 마이너스 12 되고요. 마이너스 4 되고 더하기 7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면 H1 값은 10이 되고 그 값을 아까 거의 다 구해놓은 3차 함수에 대입해보면 적분상수 C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라는 함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H-1을 물어보는 함수는 실질적으로 H 함수를 묻고자 한 거였었죠. 마지막 논제, 첫 번째 문제의 마지막 논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제 3번. 자, 요 시간 구간에서 넓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모두 찾아라. 그런 거네요. 자, 아까 시간하고 거리와의 관계식 함수가 ft로 주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분수함수니까 분수함수 이렇게 그려진 부분에서 우리 시간이 0부터 2분의 1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하고 거리는 이런 1대1 대응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가까이 갈수록 움직이는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넓이 함수 계산하는 건데요. 그 넓이 함수를 시간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거리로 넓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거리를 x라고 하면 그 x자리에다가 ft를 대입하기만 하면 시간으로 이제 g함수를 구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거리를 통해서 g함수를 계산해 보면 시간이 t 0부터 9분의 4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9분의 4를 여기다 넣어보면 4로 떨어지니까 4로 계산돼서 거리로는 0부터 4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삼각형 주위를 한 바퀴 돌고 B까지 조금 더 움직이는 거네요. 자, 그 상황에서 미분 가능한 점 찾기 위해서 GT를 계산해 보자고요. G를. 자,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 밑변은 1. 2분의 1에다가 곱하고 거기에 이제 높이 계산만 하면 될 텐데 자, 높이는 요 그림에서 요만큼에 해당돼요.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요만큼이 높이인데 그 높이는 A까지 높이, A까지의 높이 값이 1이거든요. 자, 1에서 요만큼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이가 나오는데 그 값은 X라는 요 값에서 요 각도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 하면 요 높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값 A1에서 X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이니까 정도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 넓이 함수 계산했고 두 번째 구간은 BC인데 BC는 조금 전에 논제 2에서 연습을 한번 하고 왔거든요. 이미 계산을
봤어요. 좀 더 다시 설명해 보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 됐고 높이 계산하는 건데 높이는 기본적으로 B의 X축하고 B까지 높이가 2분의 1이고 거기서 요만큼 P점이 요만큼 있으면 요 길이만큼 더하는 건데요. 요 길이라는 것이 원래 A부터 출발한 요 값이 X니까 X에서 1만큼 뺀 것. 그게 높이가 되죠. 그래서 그 높이 값 추가해서 요 삼각형, 요 전체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정돈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논제 2에서 계산해 놓은 거하고 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구간, AC 구간, 요 구간에서도 첫 번째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겠는데, 자, 2분의 1의 밑변 1이고, 높이만 계산하면 될 텐데, 높이는 요 끝까지, 요 C까지 높이가 2분의 3으로 주어져 있죠. 문제에. 거기서 얼만큼 깎아 먹으면 되냐면, 한 요만큼 깎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높이가 될 테니까. 자, 요 값은, 요 깎아먹는 값은 요 길이에서 코사인 60도 하면 될 텐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코사인 60도 하면 될 텐데, 요 길이가 요 둘레를 여기 통과해서 왔던 길이 X에서 이만큼 뺀 값이죠. 그래서 그 값 빼 코사인 값. 정돈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제 다시 AC로 또 돌아왔어요. 또 첫 번째 케이스로 이미 계산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고 다만 한 바퀴를 돌아왔기 때문에 3을 빼줘야 되겠죠. X 전체 길이에서 3을 빼줘야 우리가 구하려는 P점 여기 있다고 하면 거기에 높이가 될 테니까요. 자, 그것만 주의해서 역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의 함수가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돈해 보면 대문자 G 함수, 이거 이제 거리로 환산한 넓이 함수를 대문자 G라고 임시로 썼는데 그것은 첫 번째 구간에서 요 값, 요 두 번째 구간에서 요 값,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에서 똑같이 요 값.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t 함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t 함수를 x 자리에다가 ft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ft 대입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소문자 t 함수일 겁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소문자 gt의 미분 가능성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대문자 g의 미분 가능성만 따져도 돼요. 왜냐하면 요 ft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gt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응되는 대문자 g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ft가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 합성함수 미분 가능해서 그 대응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순 생겨서 GT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대문자 G 함수, 대응되는 대문자 G 함수 점에서 반드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고 역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대문자 G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면 대응되는 소문자 G 함수 점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설명하지만 F의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그 점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대문자 G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소문자 G의 미분 가능성하고 똑같아서 계산하기 쉬운 지금까지 계산해 놓은 대문자 G의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만 빨리 따져보자고요. 자, 1차 함수니까 나머지 점에서는 다 미분 가능할 텐데 요게 급격하게 변하는 점
1점. 1점에서 좌미분계수 구해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 많이 좀 해왔죠.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1점의 우미분계수 구해보면 2분의 1 되고 다른 값이니까 1에서 미분 불가능. 마찬가지로 2에서도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미분 불가능.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2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응하는 시간, 소문자 G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자, 소문자 요 시간을 구해서 나오기 위해서 1을 시간 거리 공식에 대입해 보면 1 대입해 보면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2 대입해 보면 5분의 2가 돼서 자, 우리 정답은 소문자 G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3분의 1하고 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미분 문제인데 접선의 방정식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제시문에서 소개했네요. 그렇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이 있다. 그 내용이 나번에 있네요. 자, 극값이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따지는 방법은 도함수의 부호로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답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제시문에 나온 사항을 힌트 삼아서 논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 논제. 자, 함수 두 개가 나왔네요. f하고 g. 자, 그 함수의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함수들을 살펴보면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 보면 두 번째 함수가 되네요. 따라서 요 f하고 g하고 함수는 y축에 대칭되는 것을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노티스를 할 수가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논제 1번 설명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볼까요? 자, x축 위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t, 얼마, 0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 점에서 f라는 함수의 근접선, f라는 함수 대강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된다고 하고 근접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하나가 더 나오네요. 여기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여기 요 점. 자, 이렇게 접선의 개수를 nt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그 점에서 G라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를 MT라고 불렀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요 조건이 뭘까요? 요 조건은 NT나 MT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커야지 되겠죠. 자, 1 이상일 테는 게 개수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라는 점에서 t, 0 요 점에서 f의 근접선이 있거나 아니면 g의 근접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자, 요 문장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니까 자, 어느 점이든지 간에 그 점에서 F 그래프에 접선 그릴 수 있거나 아니면 G 그래프 위에 접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실수값을 구하여라. A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A값은 뭐죠? A값이 여기 살펴보면은요.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A만큼, 좀 그 A가 0일 때의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 잘하고 그거의 Y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마이너스 A만큼 그래서 서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 접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자, 이 상황이 모두 접선을 그리는 거니까 F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지 편리하겠네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F라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뭐 미분에서 극값 찾고 뭐 양극값하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자, 미분해 봤어요. 0이 되는 점 찾으려고 했더니 그냥 양수가 되네요. 그 얘기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양끝값이 없고 실수 전체니까 오른쪽 끝은 1에 가까워지고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요약해 보면 함수라는 F는 0과 1 사이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증가하겠구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1 되니까 요거 뭐 0이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증가함수가 만약에 0이 들어간다고 하면 F라는 함수 그래프를 대강 그려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x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요.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그다음 극한값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은 다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거든요. 함수값이 0이 되면 이러한 요 부분에서는 상수함수예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 증가함수는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0이 되는 값은 그런 이유로 없고요. 1도 그런 이유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변곡점 찾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봤네요. 주어진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분모 제곱했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갖다 붙였고 분자 내버려 두고 분모 다시 한번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요. 분자가 0이 되는 그런 점 변곡점 찾기 위해서 찾아보면 공통인수로 다 묶어져요. 묶어지고 여기는 얼마가 남나요? 마이너스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남나요? 남고 요 뒤쪽에서는 얼마가 남나요? 여기 이 꼴이 아니네. 자, 이거 이렇게 그냥 지울게요. 자, 더하기 2가 남으니까 요만큼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남고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것. 그렇죠? 2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0 돼야 되니까 지수가 0 돼야 되네요. 요 함수가 1 돼야 되니까 지수가 0 돼야 돼서 자, x 이퀄 a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끝까지 쫓아가 봤어요. 변곡점은 x 이퀄 a 여기가 되고요. a가 되고 그래프는 요런 지금 대강 그려왔는데 이런 모양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여기가 볼록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더 이상의 변곡점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위로 볼록하고 그렇다 그러면 요 x축을 언젠가는 지날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요 부분 이유가 다 함수값이 0이 되는 모순에 도달해서 위로 볼록은 안 되고 아래로 볼록으로 자동적으로 정해지고요. 실질적으로 뭐 두 번 미분한 함수의 부호를 따져봐도 나오기는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긴 위로 볼록. 그래서 그래프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접선을 막 그려보면,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면, 요런 X절편이 생겨나는 거고, 요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요 X절편 요 점에서는 접선 그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럼 어떤 점들이 다 접선을 그을 수가 있을까요? 자, 빨간색을 좀 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이런 점들, 이렇게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런 점들 해서 좀 더 그려보면, 자, 여기까지 접선을 이제 그을 수 있는 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제가 한번 표시를 해왔을 거예요. 자, 요게 요 점까지.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자,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자,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x절편을 찾으면 그 x절편 이전까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들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이 남았는데 저 변곡점에서 접선 여기 표시해 왔고요. 4분의 1인 이유는 한번 아까 도함수 계산했었고 거기에 A값 넣은 거예요. 자, 2분의 1은 함수값에다 A값 넣은 거이고요. 자, 그래서 X절편 생각해 보면 요 값입니다. 여기 표시해 왔듯이, 자, 요 점 이전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G라는 함수, Y축의 대칭인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겠죠. A-2도 E-A로 바뀔 테고 그 이전이 이후로 다 바뀔 테고 접선 그을 수 있는 영역을 그려보면 요 정도. 이렇게 여기는 위는 여기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에서 모든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사각지대 없으려면요. a-2라는 숫자가 2-a보다도 같거나 커야지 돼요. 정돈하면 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영역에 a 값이 있을 때 모든 x축 위에서 f나 g 그래프 위에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25점짜리인데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를 찾으시오 이랬네요.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이런 부등식 만족한다는 거고, 다항함수니까 뭐 미분해도 다항함수 이런 것도 다항함수고 두 다항함수 곱했네요.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커야 되고, 대문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가 극값 가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되네요.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요 함수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h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다항함수 될 테고요. 한 번 더 미분해도 뭐 물론 상수를 빼든 어쨌든 간에 다항함수 되고, 차수를 생각해 보면 한 번 미분한 함수의 차수가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 홀수 차수 다항식이라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짝수 차수가 되겠고요. 또 한 번 미분한 게 만약에 짝수차 다항식이었다고 하면은 다항함수요. 말을 좀 실수했네요. 다항함수라고 하면 두 번 미분한 다항함수는 홀수 다항식이 돼서 두 개 곱하면 어쨌든 간에 홀수차 다항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것이 1차 함수 이상이라면, 두 번 미분한 게 1차 함수 이상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빨리 생각하기 위해서 3차 이상의 다항함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한대로 보냈을 적에 이 함수가 무한대 된다고 하면, 요 약간 밑줄 긋고 있는 이 함수가 1차 함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차 다항식은 뭐 대강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여기서 무한대 되면 반대편 마이너스 무한대 돼야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무한대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졌을 땐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어떤 얘기냐 하면 결코 이런 형식의 다항함수가 형성됐을 때는 그 부호가 하나, 0보다 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다항식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h라는 함수는 3차 이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2차나 1차나 상수는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는 당장 미분하면 0함수 되니까, 요게가 0함수 되니까 모든 함수값 0 돼서 조건 만족해요. 1차 함수는 어떠나요? 요 한 번 미분했을 때 0 되니까 이게 거기서 요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상수함수 되죠. 상수함수니까 어떤 함수값을 대입하더라도 함수값 똑같으니까 이거 빼면 0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2차 함수까지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다항함수지만 모든 3차 이상은 다 안 되고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뜻에서 h라는 함수를 이런 꼴로 적어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이 대문자 f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제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극값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미분해 봤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이 로그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고, 정돈해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됐고요. h 함수는 바로 전 페이지에서 2차 이하 다항식 꼴에서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예를 넘겨가지고 그 1차 함수를 L이라고 부를게요. 남아져 있는 부분을 대문자 G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설명하기 편리하게. 자, 그러면 대문자 G하고 소문자 L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극값 후보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을 더 볼까요? 자, 대문자 G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문자 G 함수는 뭐 미분하고 극값 따지고 그래서 이제 그려도 되지만, 자세히 잘 살펴보면 약간 현명하다면,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해서 이 f라는 함수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f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미 논제 1에서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빨리 생각할 수 있어서, 자,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대문자 G 함수의 그래프죠. 그 함수에서 L이라는 1차 함수, 자, 1차 함수 B가 일단 0이 아니라고 해볼까요?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설명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차 함수라고 하면 B라는 1차 함수하고 교점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교점은 여기 B라는 함수 아무렇게나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교점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교점은 생겨요. 자, 그 교점, 논제 2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하는 경우와 접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접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쳐다보면서 설명해 보면 그 접하는 x 좌표의 왼쪽에 대문자 G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하면, 이 직선에 위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은 그 직선 밑으로 내려가요. 그 얘기 뭡니까? 저 맨 위에 f'x라는 함수는 그 기준 x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네요.
부호가 바뀌면 바로 극값이 되죠. 극대든 극소든. 자, 그래서 접하지 않는 경우는 만나는 모든 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로 극값이 많이 나와요. 세 점이면 세 점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조건인 대문자 F가 극값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접하는 경우 조금 더 잘 설명해 볼까요? 접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예 변곡점 통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접점에서는 비록 대문자 G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접점 아닌 다른 점에서는 반드시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극값을 갖게 되고요. 접하는데 접점이 하나인 경우 그 점인 반드시 변곡점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는 밖에 없잖아요. 자, 이 경우는 이게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대문자 G하고 요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반드시 바뀝니다. 따라서 극값.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1차 함수는 교점에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1차 함수가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차가 아니라고 하면 아까 L이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B의 2B의 X 빼기 C였는데 여기 0이 되니까 이런 상수 함수잖아요. 그 상수 함수가 G라는 그래프하고 만날 경우와 안 만날 경우 만난다면 또 극값을 가져요. 좌우로 또 이런 그 위치 관계가 높낮이가 또 달라지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극값 안 갖기 위해서는. 안 가지려면 요 그래프처럼 요 밑에 있거나 아니면 요 위에 있거나 그런 경우고 자, 마이너스 부호니까 밑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 반대 부호 바뀌어서 C가 1보다 클 경우 아니면 C가 0보다 작을 경우 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결론을 내볼까요? 결론은 H함수는 2차 함수이면 안 되고 1차 함수여야 되는데 한번 적분한 거예요. H함수는 지금까지는 미분해 놓은 상태니까 적분해 놓은 상태에서 C 값이 요 구간, 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러한 1차 함수 또는 상수 함수가 우리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다항함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 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